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장을 좀 한번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실은 매수세가 있었다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인이 좀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들어온 데가 전기전자에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부터 이제 이게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는 그 전기전자가 사실은 고평가됐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또 향후 이제 더 이상 산업 섹터 자체가 또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사실은 수급이 거의 없었는데, 한 어제부터 요번 주 들어서 일단 이게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의 섹터에 사실은 섹터가 돌고 도는데, 의약품,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그 다음에 건설, 통신, 금융, 이런 대부분의 몇몇 어떤 섹터들이 이 수급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스닥 쪽도 한번 보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매수세는 거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 운수장비 쪽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좀 보이고요. 의미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 운수장비 쪽은, 장비 부품 쪽은 정말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큰 세력은 아니지만 일단 꾸준하게 이쪽 섹터를 모으고 있는 데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으로 일단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전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요번 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일단 수급 자체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만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을 한번 보죠. 일단 이 기간 같은 경우 아직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뜨진 않았지만, 일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어떤 같이 관련한 어떤 섹터들도 많이 보이고, 손을 잡는 부분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섹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막 시작하는 섹터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지만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서 관심 기업들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딱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게, 그냥 아까 외인 같은 경우 의약품하고 전기전자 들어왔는데, 전기전자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을 좀 팔았네요. 그럼 외국인보다는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업 조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의약품,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이 철강금속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미중 무역 관세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좀 미리 이게 선점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치는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철강 검색에 들어왔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서로가 손발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듯이 이제 유통 쪽에 그냥 아예 코스닥은 아예 몰빵을 했네요. 그리고 오락문화 쪽에 조금씩 있고, 다른 데는 아예 찔끔찔끔이니까 일단 그만한 부분은 안 보이고, 어쨌든 오늘은 기관 쪽하고 그 다음에 개인 쪽 외국인 쪽은 서로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여질 만큼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예전에 봤던 표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제 메이저 500 기업에 대한 어떤 수급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당분간 보진 않았지만 일단 여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상당히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수급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양의 흐름으로 매수 흐름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말은 일단 이 메이저 500에 대해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세로 지금 계속 어떤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소형주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 조금씩 흘러가면서 동시에 이제 중형주, 대형주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어떤 그런 시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이제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섹터를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전기전자 쪽에 여전히 밑에서 수급이 이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수와 함께 지수와 함께 지금 배양하고 있는 건 어떤 전기전자 쪽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꾸준하게 좀 들고 있으니까 이건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 수급 쪽으로 들어온 걸 이제 숫자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게 의약품. 의약품 이거는 계속 봐야 되는 어떤 섹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이게 뭐 좀 지난 한 몇 주간은 거의 매도세였는데 지난 한 4일간 들어온 게 순 매수가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4일 전에는 한 1,500억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132억, 266억,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00억이 들어왔어요. 한 섹터에 1,200이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제가 우리가 의약품을 좀 봤으니, 이게 이제 어제 이 섹터에 대해서 봤으니, 오늘 전기전자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전기전자를 나중에 한번 둘러볼게요. 그리고 지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9월 7일 이후 주가지수는 뭐 0.06%의 어떤 그런 거의 정체되는 어떤 수익률을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7.23 상당히 높죠. 다른 지수 퍼포먼스보다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의약품. 알게 모르게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또 큰 어떤 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의약품 이제 수급적으로도 확인해 보면 뭐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한번 볼게요. 코스피의 의약품은 어제 봤으니까 죄송합니다. 봤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특별히 들어온 게 이제 전기전자 수급 측면으로 보면 사실 외국인 수급밖에 없기 때문에 양 매수의 시그널은 뜨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만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는 됐지만, 근데 위에서 이 금액적으로 보면 오늘 들어온 총 금액 중에 거의 50%가 이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전기전자 미리 이제 띄워놨는데, 여기 지금 전기전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 사실은 뭐 몇 군데 없겠지만 오늘 들어온 1200 중에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오늘 거의 삼성전자에다 1020억 가량을 거의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조금 내는 부분이 하이닉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다른 부분 뭐 판대도 있죠. 판대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삼화전기 같은 걸 팔았지만 이노텍이는 또 넣었네요. 삼성 SDI하고 이노텍, 전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는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규모에 비하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근데 또 동시에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전자에서 지금 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LG 이노텍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작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LG 산전도 뭐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전기전자에 그러면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가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글쎄 저는 이 부분은 좀 조사를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제 지금부터 올리고자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서 어디다가 또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제가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앞에 어제도 봤지만 그냥 의약품도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죠. 뭐 지금 바로 일단 계산이 돼서 뜰 것 같으니까. 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지만 그 총 의약품 쪽에 그 수급이 들어온 게 외국인은 한 800억 가까이 794억, 기관 같은 경우는 98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많이 집어넣은 곳이 여기죠, 셀트리온. 네. 이게 요즘에 이제 그 금감원에서 일단 그 의약 섹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회계 기준이 많이 이제 발표를 되면서 아마 셀트리온에 유리한 어떤 그런 회계 기준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셀트리온에 갑자기 뭐 798억, 이거 한 종목에 이 정도 들어간다면 상당히 큰 거죠. 아까 삼성전자도 한 1020억 들어왔으니까요. 뭐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일단 외국인에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어제 본 것처럼 현재가 대비 가격 자체는 지금 높진 않은데, 근데 뭔가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파메사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좀 들어왔지만 오늘 좀 뭐 마이너스 1억이니까 별로 무의미한 거고요. 중의제약도 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딱 들어온 거는 유한양의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섹터 자체는 지금 이제 우상향 중이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이제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지수 자체는 이제 뭐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또 많이 매도를 했고, 근데 그 매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딱 나중에 한번 밝혀볼게요. 제가 딱 궁금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원인이. 근데 이제 여기 그 전에 여기 이제 보면은 오락문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뜨고 있죠. 여기 오락문화가 이 전체적인 수급으로 보면 아직까지 계속 상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겹쳐져서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방송 준비 쪽인 것 같은데, 일단 밑에 수식을 보면 되겠죠. 여기는 기간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일단 그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다시 띄웠는데 그 수급을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외국인 수급이 1,400억이 나갔기 때문에 뭐 일단 좋을 거라고 일단 예상은 되지는 않지만, 주로 어디서 했냐면 여기 오늘 1,400억이 매도가 있었는데 유통에서 나왔습니다. 유통에서 1,300억이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좀 나갔는데 제약도 오늘 좀 나갔는데, 그런 운수 장비 부품 쪽은 그나마 180억, 뭐 크진 않은 돈이지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통업에서 오늘 수급이 매도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나갔는지. 코스닥의 유통. 네, 일단 지금 여기 코스닥의 유통을 지금 섹터를 띄웠고요. 이 유통업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 수입이 1,333억이 매도고 기간이 오늘 그래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가 보니까 기간이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지금 딱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딱 걸리죠. 얘가 어디예요? 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그와 동시에 외국인이 1200억을 여기서 매도로 때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대부분의 매도세는 여기서 일어났고, 호스링크라는 데서도 한 99억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기업에 집중되는데 90%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뉴스가,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일단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블락딜에 관한 내용과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그런 뉴스 때문에 여기에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그 코스피 자체 전체 매도는 한 1467억이니까 그 중에 82% 넘는 한 85%, 90% 안 되지만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이 얘 하나한테 다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가의 하락은 뭐 다른데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지만 매도세 여기만 쳤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뭐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뭐 오늘 들어온 게 운수장비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 금요도 잡고까지 있어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밑에 이 지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지수가 보다 아웃퍼폼한 게 유통 쪽이었는데 오늘 유통 쪽에 완전히 그냥 갖다 부어놨으니까 오락문화, 예. 그 다음에 음식료 당비는 여기는 몇 개 기업이 없는데 아마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약간 선방을 한 게 그래도 오락문화 쪽이라고 보여지네요. 오락문화 쪽에 한번 보죠. 네, 이 오락문화 섹터에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오락문화 오늘 큰 매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의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의 약간의 매수, 뭐 거의 오늘은 뭐 그냥 정중,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어떤 그런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건 JYP 엔터테인먼트에는 그래도 37억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죠. 기간도 한 24억. 사실 이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관심 종목으로 섰던 부분 계속 뜨고 계속 그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런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일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뭐 좋다라고 일단 파악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걸 한번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한 5% 정도의 상승을 했었고, 여기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을 했어요. 그 차트적으로도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차트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여기에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걸 뚫고 나가는 이 시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가는 시점, 그와 동시에 외국인의 이때 당시에 사실 돌아가가지고 이게 뭐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네 이렇게는 확인을 못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 뭔가 이 방향 전환의 어떤 그런 힘이 지금 여기서 분출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보조지표 중에서도 좀 많이 신뢰하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MACD 같은 경우에도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봉에서의 MACD는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걸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때도 아마 제가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고, 이거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이거 이제 거의 떨어져야 되지 않냐고 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오늘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그런 우려를 상쇄시키듯이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외인들이 올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냥 조그만 돈만 넣어도 쉽게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따라오는 매수세도 없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금만 그 매수세만 좀 넣어줘도 바로 이렇게 가격이 분출하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주로 보셔야 되냐면 이 기업에 대한 분석, 기본적인 분석은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분기별, 연간별 보면은 지금 이제 이게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지금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지금 먼저 거의 이번 연도는 작년에 비하면 거의 7, 80% 이상을 더 하는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그쵸.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그다음 투자 활동, 이게 뭐 그 연예인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투자 활동 중에서 캐시는 나가고 있지만, 재무 활동으로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서 하는 그런 활동은 없어요. 순수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충분히 커버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려스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부채 비율이 높아서 일단 문제가 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는 것 중에 ROE하고 ROE, 이제 특별히 이제 ROE, 이 ROE가 이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말할 때 한 뭐 3%, 4% 잡나요? 2%, 3%? 4%? 뭐 많이 잡아도 한 4% 정도 잡나 쳤을 때, 얘는 거기에 대한 리턴이 이 자기 돈을 가지고 돌릴 수 있는 이 리턴 자체가 1년에 25%, 30%, 27%, 거의 뭐 카드 대금 줬을 때 우리 고리 대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자율이 나올 정도로, 리턴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어셋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게 충분히 낮지도 않고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이게 보이는 게 이 퍼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 퍼를 이해할 때 뭐 이게 그냥 낮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성장 기업들한테 이게 퍼가 낮다는 말은 그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성장 기업이냐 아니면 어떤 그 한계에 다다른 한계 기업이냐 라고 본다면 저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퍼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퍼를 너무 일단 높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높은지, 그러면 향후 이런 이익을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퍼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걸 평가해서 이게 높고 낮은지를 봐야 되는데, 단순히 퍼가 뭐 2배 이상이다 아니면 뭐 10배 이상이다 20배 이상이다 뭐 싫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약간의 좀 계산도 들어가고 수식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평가했을 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게,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6,000이지만 그냥 제가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여러가지 수식을 넣어서 계산한 건데, 뭐 보니까 한 17만원, 여기에서 뭐 그 보수적으로 좀 한 80% 때린다 하더라도 한 15만원 정도, 아직 5배는 더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 JYP 엔터가 약간 조정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뭐 조정받으면 좀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떨어져야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런 기업은 없으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거의 말하면 지금 가치 분석, 재무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이 가치보다 더 언더슈팅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여기서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죠. 이런 원리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진짜 정말 그 테마주처럼 급등을 한 상태에서 가는 건지 이런 아이디어 없이 이런데 기업을 투자한다는 건 거의 뭐 확률 게임이나 아니면 도박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 분석이나 그 다음에 수급 분석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항상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기업 분석을, 재무 분석을 못하겠으면 최소한 어디에 돈을 쌓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공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아니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많으니까 뭐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뭐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 멤버를 모집하고 왜 돈을 받고 하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돈 안 받고 해줘야죠. 자기가 부자인데 왜 돈 받고 그걸 갖다가 그 정보를 팔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남에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남에 의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 뭐 기관 리포터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 투자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상태다 이런 게 좀 감이 오니까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쨌든 주어진 이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 기업에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엄한 데다가 이런 데다가 전혀 뭐 수급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데다가 막 넣고 이렇게 또 여기 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또 하나 케이스가 되지만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데인데 외국인이 팝니다. 그리고 강연이 뭐 지금 뭐 보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 많이 관심 안 갖고 YG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게 좀 가격 조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게 오르면서 같이 올라갔네요. 하지만 차트가 JYP보다는 강하지는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매물대를 흡수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MACD도 지금 현재 이게 데드크로스가 날려오르고 이게 외인 지분이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팔면 나도 여기서 전기를 해야 되나? 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기업이 왜 그런지 이 연간으로 보기 좀 그러면 분기로 봐가지고 오늘 요번에 그러면 분기별로 좀 이익이 안 좋은 건가? 저는 오히려 보니까 지금 9월달에 24억 오히려 저기 2, 4분기에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는데 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빠지지? 그러면 이게 가치가 이 정도까지 갈 건데 지금 이 정도에서 그러면 뭐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되는 게 또 추가적으로 여기 기관 매수는 꾸준하게 있거든요. 이걸 받쳐주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지금 이걸 들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팔고 있고 이게 참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얘 둘이서 기관하고 외인 둘이서 서로 주고받고 할 때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떨어질 거냐 앞으로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가 죽을 거냐 아니 없어질 거냐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좀 이런 데다가 그냥 뭐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매수세가 없어졌다고 뭐 빠지고 뭐 같이 던지고 이러면 그게 진정한 투자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좀 썰을 길었는데 기본적인 마켓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좀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북 정상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오히려 무덤덤하면서 동시에 전협주라고 하던 어떤 그런 테마주들이 다 떨어졌죠. 근데 떨어진 것 중에서도 사실 옥석이 또 있습니다.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실적이 되고 또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또 올라갈 겁니다. 같이 떨어졌다가 뭐 그런 어떤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좋은 투자가 되시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나마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